안녕하세요. 너무 쉬운 한능검 외전. 오늘은 백정 박성춘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박성춘은 독립협회에서 주관했던 관민공동회에 무려 개막연설을 했던 사람입니다. 관민공동회는 일종의 정치 토론회, 정치 집회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 10,000명이 모였습니다. 10,000명이. 한양 인구가 25만 명인데 종로 네거리에 무려 10,000명이 모였어요. 그렇단 말은 현재로 따지면 한 50만 명이 모인 겁니다. 근데 이름을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 시민, 관민공동회니까 일반 시민만 온 것이 아니라 정부의 대신, 정부의 관료들까지 다 온 거죠. 근데 지금 개막 연설을 누가 하고 있어요? 천민 출신인 백정 박성춘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상징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냐면 이때 1898년이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세력 균형이 딱 맞아 들어가서 조선이 스스로 근대화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정말 중요한 시기였던 거죠. 그걸 백성들은,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 그렇죠. 이 개막 연설을 박성춘에게 맡기면서 뭐를 보여주고 싶었겠어요? 우리도 근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개혁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그때 이때의 백성들이 깨어 있어. 그리고 마음도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왕보다도 위에 정치하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똑똑하고 훨씬 마음도 열려 있고 깨어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 박성춘이 연설을 하게 된 이유가 이제 백정 해방 운동 등 인권 운동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왜 이런 길을 걷게 됐는지 그 얘기가 무슨 드라마처럼 너무나 재밌어요. 그 아들까지 나오고. 왜냐면 이 박성춘의 아들이 박서양이라고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의사, 양의, 우리나라 최초의 양의였어요. 근데 인생 혼자 사는 거 아니죠. 이 두 부자가 이런 활약을 하기 위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두 외국인 선교사가 나오는데, 선교사 무어하고 재중원, 지금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재중원의 이 사람도 선교사 출신인데 의사 에비슨, 이 두 사람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시간을 한 5년 전쯤 거슬러 올라가자고요. 선교사 무어가 박성춘이 살던 마을 근처에 조그맣게 학교를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고아들이라던가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을 무료로 이제 글을 가르쳐요. 그때 박성춘의 아들이 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 그러던 어느 날 박성춘이 콜레라에 걸려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사경을 헤매고 있으니까 이 아들이 울면서 누구를 찾아가냐면 무어를 찾아갑니다. 우리 아빠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울면서 매달렸겠죠. 그러니까 이 무어가 평소에 알고 지내던 재중원의 에비슨, 선교사면서도 의사인데 이 사람은 고종의 주치의였어요. 왕을 치료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백정 마을로 수차례 왕진을 다니면서 박성춘을 치료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의사죠. 왕의 주치의가 직접 찾아와서 자기를 성심성의껏 치료하는 걸 보고 박성춘은 너무나 감동을 합니다. 그동안 인간 대접도 못 받고 정말 멸시를 당하던 박성춘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따뜻하게 자기를 보살핌을 당하니까 인간으로서 자존감이 살아났겠죠. 너무나 감동을 해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자기가 귀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따뜻한 의사의 요 치료 하나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박성춘이 요 무어의 교회에 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무어의 곤단골 교회에 박성춘이 다니게 됐는데, 기존에 있던 20여 명의 양반 신도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아니, 어떻게 백정하고 한 교회에 다닐 수 있어? 백정을 쫓아내지 않으면 우리가 나가겠소? 라고 무어에게 박성춘을 쫓아낼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 무어가 정말 진정한 성직자인데, 그렇더라도 나는 박성춘을 내보낼 수 없다. 이렇게 하고 거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양반들이 난리를 피우다가 진짜로 양반들이 나갑니다. 정말 이 무어
정말 책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성직자죠. 그죠? 그래서 이 박성춘은 뭐 후에 인권운동도 하면서 전도를 해서 신도들 많이 모아오긴 합니다. 이 천민들 위주로 전도를 했다 그래요. 자, 근데 이 마음 따뜻하고 영화 같은 얘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아들 때까지 이어지는데, 박성춘을 콜레라에서 치료했던 재중원 의사 에비슨은 그 후에 친하게 지내가지고 이 에비슨의 회고록을 보면 나의 오랜 친구 박성춘이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에비슨의 도움으로 박성춘의 아들인 박서양이 재중원 의과대학에 입교를 해가지고 거기서 1회 졸업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양의 서양식 의사가 된 거죠. 그리고 일제 식민지가 된 다음부터는 독립군의 군의관으로 활약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 재중원 의과대학에 다니면서 틈틈이 야학에서 학생들한테 화학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졸업을 하고 나서는 교수가 돼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의 출신이 백정이라는 걸 알고 무시도 당하고 그랬겠죠. 그래서 박서양이 내 속에 있는 500령 묵은 백정의 피만 보지 말고 과학의 피를 보고 배우라. 정말 저는 이 글을 처음 봤을 때 막 눈물을 흘릴 뻔했는데 너무나 찡하더라고요. 왜냐면 이 한 문장에 백정의 아들로 태어난 박서양의 그 사람의 삶, 그리고 어떤 역경을 딛고 일어났는지, 그리고 자기가 제자들을 가리키는 그 마음과 각오가 어떤지 이 한 줄에 다 농축돼서 나타나 있죠. 진짜 너무 가슴을 울리고 감동적입니다. 자, 이제 감동을 싹 가시게 해드릴게, 제가. 자, 이제 차가운 시험의 세계로 다시 돌아와서 박성춘에 대한 내용은 저희 기본서에 관민공동에 설명할 때 이렇게 간략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외전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우리 시험엔 62의 심화에서 이런 기출문제가 나왔는데, 여기 보세요. 요 박성춘이 아들에게 아들아, 재중원 의학교 1회 졸업생이 된 것을 축하한다. 백정의 아들로 태어나 차별을 극복하고 의사가 된다니 정말 자랑스럽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10년 전, 자,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는 이 부자의 어떤 감동적인 스토리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독립협회가 관민공동회를 개최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독립협회가 들어가야 되겠죠? 주관한 관민공동회 개회식에서 당당한 아버지의 연설에 감명을 받아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이런 대화 형식으로 문제를 만들었죠. 아주 굉장히 세련된 문제입니다. 자, 오늘은 백정 박성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너무 재밌었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